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213억 4,860만 5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인 209억 4,362만 4천 원 대비 4억 49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151조 상생 축산 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 3,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153조 축산 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55조 축산 냄새 저감 시설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57조 경기도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비 6억 2,9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59조 가축 분뇨 배출 처리 지도 단속 사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61조 악취 측정 지원 관리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63조 강화된 냄새 저감 시설 기준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65조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비 2억 1,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67조 양돈 농가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비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69조 우수 축산물 홍보 및 행사 사업비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조 안성 벌꿀 벌통자재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조 안성 유구 고급화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75조 안성 한돈포크 활성화 사업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조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비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조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 사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조 축산재해 지원 사업비 6억 7,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조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7,0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조 중대형 유통업체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 사업비 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조 축사 화재 예방 자동 소화 용구 지원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조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비 1억 2,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조 사회공익승마 사업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조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비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조 청년 축산 리더 올 300 육성 프로그램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조 축산물 유통 및 위생 감시 역량 강화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조 축산 지원 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조 가축 개량 사업비 2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조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비 1억 3,3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조 양농 유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3억 5,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조 양봉산업 육성 사업비 1억 7,3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조 축산물 햇삽 컨설팅 지원 사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조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비 4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조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 3억 6,6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조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비 6억 7,1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조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조 축사 전기 안전 강화 지원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조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조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 사업비 9,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제 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조 헬퍼 지원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조 소이력제 기표 부착비 지원 사업비 1억 2,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조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조 탄소 중립 프로그램 축산 분야 시범 사업비 1억 2,5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조 안성맞춤 탄소 중립 드레싱 발효 사료 지원 사업비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조 가축 방역 지원 사업비 1억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조 가축 방역약품 구입 사업비 2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조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비 3억 1,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조
공수이사 활동수당 지원 사업비 1억 6,2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조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접종 사업비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조 구제역 백신 지원 영세농 사업비 1억 4,4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조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7억 6,4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조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 사업비 8억 7,0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조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서커 백신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조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조 전염병 예방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설치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조 공개업 수의사 동원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조 축산 종합 지도 지원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조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조 공동방지단 운영 사업비 2억 1,1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조 살처분 보상금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조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비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조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전원 공급 체계 구축 사업비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조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 도비 사업비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조 구제역 백신 완화제 국비 사업비 5,0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조 예방 백신 접종 시술 사업비 2억 4,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조 구제역 백신 예방 백신 접종 시술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조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 2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조 폐사축 렌더링 처리 사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조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조 산란계 농가 뉴모 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조 가금농가 사육 제한 희업 보상 지원 사업비 3억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조 동물용 의약품 종합 지원 사업비 8,1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비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조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초소 운영 지원 사업비 5억 8,8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조 방역 장비 등 지원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조 구제역 체열비 지원 사업비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조 소보툴리즘 등 예방 백신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조 멧돼지 기피제 드론 살포 지원 사업비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조 꿀벌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사업비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조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 시술비 1억 9,9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조 가축분뇨 자원 사업비 9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조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사업비 1억 3,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조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조 가축분뇨 퇴익비 살포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조 액비 운반 차량 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조 가축 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건립 사업비 3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조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조 동물보호관리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조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비 2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조 유기동물 입양 지원 사업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조 유기동물 구조 보호 사업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조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조 유기동물 포획요원 인건비 6,3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조 취약가구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 사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조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조 외래 어종 수매 사업비 5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조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운영 사업비 1,5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조 동물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4,4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조 부서 기본 운영 경비로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6조 부서 운영 기본 경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예. 예.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안성 유구 고급화 사업 하시는데요. 그 사료 첨가제가 10,000원입니다. 예. 그거를 첨가하면 실제로 육질이 좋아지고 고급화가 됩니까? 지금 이제 유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한우랑 이제 차이를 둬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우는 보통 한 1등급 이상이 한 75% 이상 정도 되는데요. 유고는 이제 한 1등급 이상 나오는 것이 한 그 20%가 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한 60% 이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우처럼 이제 그 사실 이제 한우랑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훨씬 이제 저렴하고요. 한 60%, 70%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제 유구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수입 소고기와 이제 차별화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유구 육질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구 고급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육질 개선에 필요한 사료 첨가제를 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료는 이제 첨가제를 사료에다 같이 이제 먹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통계로 좋아지는 게 보입니까?
아니면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죠? 전에부터 했던 아, 거죠? 예, 예. 전에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유구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또 품질 개선 사업비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예를 들면 1등급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구 품질 개선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장려금 지급하시는 예, 꾸준히 이제 유구에 대해서도 1등급 비율이 이제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5개월 이하 한우 암소도 도축할 경우에 그렇게 장려금 주시죠? 예, 맞습니다. 왜 45개월은 왜 정한 겁니까? 아, 그거를 왜 정했냐 네. 하면요. 저희가 이제 그 한우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전국적으로 이제 한우가 개체 수가 지금 많아가지고 그 한우값이 지금 또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한우 농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우 그 사육 수를 전체적으로 그 줄이기 위한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이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산이라 그래가지고 한 5산 이상까지 낳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45개월로 그 끄는 거는 이제 끊었다고 하면 제한을 한 거는 최소한 이제 2산 이하로 이제 그 제한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암소로 비육 전환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그 새끼를 낳는 소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암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비육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으로 해서 45개월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축사 화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좀 20만 원에서 이제 설치비해서 예. 화재 예방 소화기를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하고 네. 어떻게 그 범위가 어떻게 소화가 예방이 되는지 화재가 예방되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그 자동 소화용구 사업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근데 그게 저희 시비 자체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양계나 양돈 농가는 특히 겨울철이나 뭐 지금 뭐 장마철 이런 때 그 배전반에 굉장히 그쪽으로 이제 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누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저희가 매년 한 보통 연간 한 7건에서 뭐 많이 날 때는 10건 정도까지 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배전반에 그 자동 소화 용구라 그래가지고 그 미니 소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미니 소화기가 그 농가의 배전반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만약에 그 배전반에 불이 붙거나 누전이 되는 상황에 그게 그 안에서 미니 소화기가 그 터져서 소화를 그 불꽃이 있는 거를 바로 방지해주고 꺼주는 그러한 그 기능이 되겠거든요. 그럼 분말 소화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붕에 달려 있는 거요? 지붕에 달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니 소화기라 그래서 크기는 한 이 정도 되고요. 그 미니 소화기를 배전반에 하나씩 설치를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럼 사람이 어, 자동 소화가 아닙니까? 사람이 예. 설치 그러니까 그 소화기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네. 배전반 안에 설치를 해주면 제 말씀은 네, 그 위에서 자동으로 소화가 분말이 이제 퍼지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직접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소화기 자동 미니 네. 그 소화 용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배전반 안에 설치를 안에다 해놓으면은 그게 불꽃이 감지되면은 자동으로 켜지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100곳에 설치합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보통 농가별로 그 배전반 숫자대로 설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동이 많아서 배전반이 좀 여러 개 되는 농가는 배전반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하고요. 만약에 또 뭐 그 배전반이 개수가 한 적은 농가들은 한 두세 개 하는 농가들도 있고 농가별도 많이 설치하는 농가는 한 10개 정도 하는 농가도 있고. 혹시 배전반 직접 보셨습니까? 예, 농가에 맞습니다. 가셔갖고서 예. 지금 어떻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예.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게 더 많습니까? 위험한 데가 더 많습니까? 너무 노후화돼 있어갖고 아, 그렇죠. 뭐 거기가 많습니까? 지금 농가분들이 저희 농가분들이 대부분 다 20년 이상 된 농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 배전마도 뭐 마찬가지로 다 노후화된 상황이라 그런 걸 설치해 놓는 건 해보신 농가분들도 굉장히 그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 이제 의원님 중에 정천지 의원님께서 전문가신데 네네.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좀 여쭤보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제가 네. 모르니까 잘 네. 그 지금 똑같은 사업 중에서 이제 정전 후에 이제 네. 비상 발전기도 또 3천만 원씩 네 곳에 지원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화재가 난 뒤에 이제 해결 방법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비상 발전기. 예. 그럼 이제 예. 제 생각에는 화재가 난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엔요. 비상발전 한들. 그래서 그 이런 돈을 아예 화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노후화된 배전반을 네. 전체적으로 수리를 다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1억이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상 발전기 사업은 이제 농가분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그 농가에 갑자기 이제 뭐 정전이나 뭐 이렇게 화재로 무슨 어떤 걸로 인해서 정전이 되거나 전기가 이제 안 될 경우, 예를 들면은 그 돼지 농가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면 무창축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갑자기 전기가 공급이 안 될 경우에 그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 저기는 예. 전기 누전이 일어난 전기 예, 재예방이라고 하셔갖고서 아, 혹시 화재 좀 그렇게 봤거든요. 저기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뭐 무창이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다면 예, 이제 예.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243페이지하고 2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인데요. 네. 거점 소독시설 폐수 처리비입니다. 여기 소독 폐수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위탁 처리를 해서 120톤을 10만 원씩 해갖고 1억 4,400 계상하셨는데요. 이거 신규인가요? 아, 네, 신규 맞고요. 저희가 그 뭐 저번에도 한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거점 소독 조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독수를 지금 이제 저희가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위탁 처리하려고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일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는 이 소독 폐수가 자연환경적으로 다 생분해 되기 때문에 길에도 뿌리고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 폐수 위탁 처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아, 그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환경 제재라 사실 그렇게 뭐 토양에 이제 그 스며들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어쨌든 거점 소독 조소를 이제 계속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도 이제 의원님들이 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그 외부에서도 아니면은 뭐 정권 같은 데서도 그러한 이제 좀 그거를 토양에다가 환원한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이제 지금 뭐 문제점을 좀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좀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이제 새로이 이제 전문 업체에 의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축산 정책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있는 예산 중에서 축산 경쟁력 강화에 대부분의 돈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전염병 방역에 한 81억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 자원 사업으로 해서 이게 50억 정도를 여기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성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냄새 저감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비용을 이 정도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실제 지금 그 여기를 보면 감액이 된 것도 꽤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잠시만요. 그 252페이지요.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을 12종을 하는데 24년도에는 13억을 하셨고 25년도에는 7억 6천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5억 7천 정도가 작년 대비 지금 적게 했거든요. 이렇게 적게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잖아도 저희도 이거를 그래서 도나 지금 도에다가 문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도비가 보시면은 이제 국비. 예, 전년도에는 이제 도비가 있다가 또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국비도 지금 감액이 많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도 이게 지금 뭐 예산 확보가 이제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차후에 저기 그 재원을 마련 좀 해볼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축사 관련돼 있어서요. 그 양동 경쟁력 강화 사업 211페이지 보실게요. 211페이지의 양동 경쟁력을 보시면 이 강화 사업이 24년도에는 한 9개소를 해갖고 2천만 원씩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50% 그 보조로. 근데 지금은 한 565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금액이 167만 6,106원.
그러니까 한 16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게 기존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지금 이제 그 양동 경쟁력 사업비가 굉장히 지금 요번에 그 보조 내시가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도에서도 이게 지금 이제 농가들이 그 특히나 이제 양돈 농가들이 그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 새로 경쟁력을 갖추고 좀 신시설로 해야 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예산을 지금 많이 확보를 지금 했다고 답변을 좀 받았고요. 요게 지금 개소수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장비 숫자 뭐 이런 걸로 들어가가 좀 많이 잡혀 있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총 양돈 농가는 지금 158개소입니다. 158개소인데 요건 이제 개별 장비 숫자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입력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1억 6천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금액은 더 올라갔고 개소 수는 줄어들었고. 요거는 이제 그 개소수가요. ICT 융복합 사업이 그러니까 보통 어떤 거냐고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어떤 이제 요즘은 장비를 할 때 축산도에 정밀화 장비라 그래가지고 다 ICT랑 연계를 해서 내가 그 휴대폰 이런 걸로냐 아니면은 그 어떤 이게 생산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축산 내부의 온도 습도나 뭐 원격으로 이렇게 모니터링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사양 관리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료를 뭐 얼마나 먹었는지 개체 관리가 되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ICT 융복합 사업이 정부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축산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사업비를 좀 넓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좀 사업비도 개소당 사업비도 이게 ICT가 아무렇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도 현대화되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52페이지에 냄새 민원 발생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셔서 24년도에는 1억 5천을 하셨는데 25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사업인가요? 한 20만 원으로 250통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파트가 있는 인근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주거 시설이 많은 그런 인근 지역에 주로 이제 또 특히 민원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양돈 농가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그 모여 있는 데랑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분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그 악취 저감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그 공급을 해서 저희가 또 차량으로도 살포하고 예를 들면은 농가에도 공급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올해 그 경기도에서 양돈 농가 생균제 사업비가 3억 원이 또 그 보조 내시가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양돈 농가 보통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 그 민원이 양돈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감액을 전액 12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일 전에 제가 대설 피해 긴급 복구비 관련해서 좀 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 농업정책과랑 축산정책과는 다른 점이 이제 농업정책과는 저희 안성 12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고 사용했고 축산정책과는 이제 도에서 긴급 복구 비용이 9억 7천여만 원이 내려와서 그걸로 집행을 한 건데 이 정도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도 이 축산 정책과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저희가 긴급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좀 검토되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억 7천 이제 만 원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까지 그 이제 긴급하게 저희 축산농가들 응급 복구에 대해서 그 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고 지금 이제 경기도랑 또 계속 지금 협의 중인데요. 그 추가로 이제 예비비를 좀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그 경기도에서 추가 예비비 확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안성이 그 축산 피해도 가장 많아요. 한 7개 시군 중에 저희 다음에 화성인데 저희가 그것보다 한 2배 정도는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그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경기도 그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요. 그게 정 안 돼 있을 때는 시 예비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긴급 복구비 신청 기간이 내일까지죠? 예, 맞습니다. 기한으로는. 예. 그런데 지금 폭설된 지 한 3주 정도 된 건데 아직까지도 일부분 정도만 지금 하신 거고 아직도 많이 못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월 2일 날이어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경기도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 안성의 피해 현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예비비를 조금 내려달라, 빨리 신속하게 내려달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그게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 안성시 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예, 하루 이틀 조금 더 하루 이틀이라도 계속 빨리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냄새 악취 환경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161페이지도 그렇고 163페이지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23년부터 저희 안성시가 축산 냄새 저감 대책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단계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재정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지금 계획을 냄새 저감 대책을 지금 밟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순조롭게 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악취 저감 저희 그 자체 시비가 전체적으로는 좀 감액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재정상도 사실 없지 않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것도 있고 일단 또 농가분들도 일단은 지금 그 약간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은 자재비가 아시겠지만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이거를 그 시설 개선을 하려면은 이제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재비가 저희가 그 2023년도 계획을 세웠을 때 당시보다 지금 거의 아시겠지만 뭐 소 같은 경우 뭐 우사 하나 짓는데도 예를 들면은 평당 뭐 지금 100만 원 미만이었던 게 지금 150만 원까지 간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이제 쉽게 또 엄두를 못 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근데 이제 요번에 또 사실 폭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가분들이 또 요번에 어차피 또 이거를 또 이 부서졌을 때 시설 개선을 또 새로이 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또 지금 많이 지금 또 저희한테도 이렇게 문의를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 상황을 봐서 또 폭설 피해 농가는 또 우선적으로 또 저희가 또 좀 사업을 하고요. 또 의원님들께 더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예산의 상정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전국에서 축산이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 안성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저희 안성시만 17% 정도 되는 규모로 좀 축산이 좀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그만큼 악취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이 투여를 해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서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던 거고 이 내년도 예산안 보면은 무창 축사도 안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무창 축사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농가분들이 이제 하고는 싶어 하시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이 축산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65억 원 정도 들어간 거고 맞습니다. 시비가 10억 원, 자부담이 55억 원이잖아요. 근데 그 55억 원을 축산업 하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예, 예, 맞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좀 다른 방안이라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65억 원이라는 예산을 쓸 만큼 그 대규모의 농장들이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다 소규모나 중규모 정도 되는 축산업이 대부분일 건데 이 예산에 대한 좀 대안을 다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 지금 무창축사가 만들어진 지 지금 3개 정도 된 거죠, 저희가 안성에. 저희가 지금 올 연말 지금 지금 현재. 해가지고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6개입니다. 아니 준공이 된. 준공이 다 된 건 3개소고요. 네. 예,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한 6개월, 8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지금 7개월 정도 됐나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맞습니다. 그 PSY라고 하죠. 예, 예. 그게 지금 확실히 무창축사를 하게 되면은 PSY가 조금 높아집니까 이게? 예, 지금 이제 죽사는 지금 계속 그거를 이제 그게 PSY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연간 낳는 그러니까 모든 한 마리당 연간 낳는 그 그 돼지 그러니까 돼지 산자수인데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이 농가도 보통 지금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실적을 계속 그러니까는 성적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성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게 한 이제 1년 정도는 이렇게 지나면 어느 정도 통계가 안정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받아보고 지금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 농가 이전에 미양에도 이렇게 무창축사로 지어가지고 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 PSY가 지금 일반 그 예전 시설에 있는 농가보다 30% 이상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는 건 증빙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그 죽산에 있는 농가도 지금 성적이 계속 좋아졌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수치적인 자료 나오는 거는 따로 이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 홍보를 지금은 저희가 그거를 한 1년 정도 봐가지고 홍보를 하는 걸 봐서 실적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년 정도 예. 지나면은 좀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축산 이전 사업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2년 정도 했던 건데 올해 내년에는 또 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인가요? 이것도?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없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농가 지금 한 6농가 지금 다 진행을 했고요. 한 농가는 이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농가분들이 거의 아시겠지만 양돈 농가예요. 그래서 양돈 농가에서 지금 하실 분들은 또 이제 많이 하셨고요. 사실 또 그 와중에서도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쉽사리 이제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농가분들이 이제 거의 기로의 단계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시설을 많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해가지고 잘 하느냐 아니면은 또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만약에 자녀분도 없고 그러면 폐업을 하느냐 이런 기로에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양돈 농가 같은 경우도 이게 축산이 새로 만약에 폐업을 하면 새로 인허가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인허가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또 폐업 결정을 못 하시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청이 되면은 그때 좀 추경에 올려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축사 개축은 동일 규모로 할 경우에 건축 허가나 신고만 하면 가능한 거죠. 지금 폭설 피해 난 농가들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동일 규모로 그러니까 지금 재축인데요. 폭설로 인해서 피해 난 게 그걸 재축인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일 규모, 그다음에 면적, 층수, 높이를 동일할 경우 가능합니다. 그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축사 표준 설계도를 활용해라. 그러면 설계비나 설계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안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건축과장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건축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약간의 이제 농가분들이 오해가 있으신 게 지금 이제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표준 설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건축 허가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건축가에서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이제 면적이 한 400제곱 이상
이제 이하 되는 농가, 한 120평 이하 되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사실 예전에도 축사 표준 설계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있는데요. 그게 새로운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게 어차피 도면 들어가야 되고 건축사 그 설계해가지고 도장 다 들어가야 되고 그게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분들이 직접 또 도면을 그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있는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안성시 건축사분들이 그 이제 폭설 피해 농가분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입으신 거에 대해서 건축사분들이 뭐 재능 기부도 좀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 단체에서 그 건축 수수료 하시는 것도 그 많이 인하해서 해주시고 좀 최대한 짧은 기간에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 행정 절차는 기간은 똑같이 다시 들어가는 거네요. 몇 달씩.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게 재축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신축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기존대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을 도면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농가분들이 그런 경우 어차피 좀 더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절차상으로는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지금 만약에 무너진 축사 같은 거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민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 무너진 그 밑- 축사 같은 예. 경우에는 거기 이게 있던 가축들 어떻게 가축들은 당연히 이제 긴급으로 저희가 다른 축사로 옮기거나 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자기가 안 부서진 축사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자기 축사가 완전히 완파되신 분들은 지금 안성에도 타 농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옮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15일 날 그 피해 현황 보고 보면 24만 마리가 가축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죽은 건 아닌 거죠? 그건 24만 마리는 지금 저희가 가금 네네. 농가가 저희가 요번에 10개소가 있었습니다. 네, 10개소가 있었는데 그 가금 농가가 지금 닭이 이렇게 그 축사에 깔려가지고 이거를 긴급하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거는 전문 인력을 동원을 해서 응급으로 이렇게 그거를 렌더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돼지나 소는 없나요? 돼지 소는 한 저희가 그 렌더링이 실적 들어온 게 한 60두 정도 일단 되고요. 돼지도 한 200두 정도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응급 복구 비용 그 내일 18일까지인데 만약에 몇 프로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구한 데 쓴 돈의 몇 프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농가분들한테 공문이 나간 게 농가분들당 장비 5대 그리고 인건비 지금 100만 원 그리고 렌더링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내일 정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하신 거 안에서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액이랑 확인을 하고 또 도의 예비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가에서 그 축사 피해 현황은 축산가에서 집계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장 다 나가시고 막 이러시나요? 예,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라서 그 180페이지의 산출 내역은 잘못 이게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84페이지 말산업 청년 인턴 지원 산출 내역은 숫자 잘못 기입하신 거죠? 210만 원씩 3명 지원하는 거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10개월은 왜 10개월 지원하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신청하는 기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대상자 선정하는 기간 있고 이래가지고 보통 3월에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부터 해가지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네. 193페이지예요. 축산물 꾸러미 지원 있는데 24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희가 지금 24년도에 집행액이 그 사실 예산이 저희가 이제 2024년도랑 2025년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24년도는 이제 그
그게 예산이 5만 원 기준으로 나왔어요. 산모당.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이제 5만 원도 사실 이제 축산물이 비싸지니까 좀 적다고 그렇게 뭐 건의가 돼가지고 2025년도에는 이제 조비 사업으로 내려온 게 10만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산이 그 작년이 사실 더 적고 올해가 늘어났는데 명수로는 이제 올해가 좀 더 적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그 총 산모수가 작년에도 보면은 한 그 2024년도에 400명 정도 600명 정도 그 출생 신고를 한 산모수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게 신청이 그 지금 한 400명 정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예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축산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60명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일식 2천만 원인데 요 세부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아, 네네. 1인당 계산해 보면 거의 30만 원인데 당일에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날짜가 여러 날인가요? 아, 이거는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올 300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축산이 아시겠지만 이제 2세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한 번에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그 축산업 저희가 등록한 기준에 그 19세 이상 39세 이하 축산업 청년이 지금 한 1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또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자녀분이 하시는 경우가 좀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사양 기술이나 뭐 다른 데 이제 벤치마킹, 뭐 시설 장비 해주고 인허가 지원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하려는 거고요.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그 이 농협에 그 축산위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아직 횟수 그런 거는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연간 4회 이상은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축협에 위탁하신다고요? 아니요. 그 저희가 농협중앙에 축산위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아. 예, 전문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어쨌든 120명 정도 되는데 와중에 60명 선발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197페이지에 200만 원짜리 신규가 올라왔는데 그 뭔가 검사할 때 검사 시료 배송비 지원이라고 해요. 아, 예. 이 2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게 축산물 유통이랑 그다음에 요즘 그 시료 검사를 이제 의뢰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여기가 보통 저희가 산란계에 있어서 노계 출하전 살충제 검사를 의뢰를 하는 게 연간 한 4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산물 일상 검사 수거 검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연간 이제 그 축산물에 대해서 그 동물위생 시험소에다가 경기도에 있는 수원에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의뢰하는 게 평균 또 20건이 또 있고 저희가 또 마트 이런 데 중대형 먹거리라 그래가지고 마트에 또 그 위생 검사 의뢰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연간 저희가 한 60건 정도 그 의뢰를 맡깁니다. 의뢰를 맡기는데 이거를 사실 저희 그 직원이 이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한 이제 60건 정도 되는데 60회 정도 되겠죠.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그 사실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이제 그 시간이랑 이제 인력이랑 소요가 많이 되고 다른 시군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좀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이거를 배송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그 이게 건당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하고 당일 배송으로 그 이제 배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렵게 여기가 상정을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당 얼마시라고요? 퀵단가로 그 건당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단가를 10만 원으로 잡은 게 10만 원 곱하기 20회라는 건 20건에 대해서 해서 200만 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60건 정도 의뢰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연간 이제 60건인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그 시료를 직접 저희가 또 이렇게 바로바로 가야 되는 것들이나 저희가 직접 뛰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가는 것들은 저희가 또 가고 이거는 또
저희가 노계나 그런 것들에서 이제 농가에서 시료를 또 수거해서 바로 올려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건 또 별도로 보내고 긴급한 것들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237페이지에요. 탄소 중립 드레싱 발효 사료 이거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신규인가요? 아, 네, 신규 맞는데요. 이제 지금 연계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그 탄소 중립 그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거기서 개발된 그 발효 사료를 그거를 이제 그 농가에 그 탄소 중립 드레시 발효 사료라 그래가지고 농가에 공급해서 농가에서 이제 최대한 그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농가에서 이걸 쓰겠다라고 하면 30%를 보조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발효 사료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 사료 기본 있는 사료에다가 뭐 드레싱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뿌려서 하듯이 한 5% 정도 이렇게 첨가를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 농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사료가 공급되는데 이거는 수기로 이제 다 이렇게 수공으로 해가지고 사료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를 어렵사리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이 드레싱을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3페이지도요. 원래 없던 예산인 건가요? 이 광역방 여기 이거는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아예 없던 사업이 아니라 그 감옥이 좀 이렇게 변경이 돼서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하는 거랑 다 기자재 구입은 다 있던 사업인데요. 감옥 변경이 이번에 돼서 이렇게 좀 이 사업명 자체가 예, 예. 새로 생긴 거예요? 악성 가축 전염병 목이 바뀐 게 아니라 사업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기존에 사실 있던 사업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86페이지에 매몰지 발굴 소멸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경우에 소멸 발굴 처리를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매몰지가 저희가 올해 1월에 그 AI가 저희가 일주에서 산란기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한 25만 수 정도 매몰을 했었고 또 이번에 그 일주기랑 보게에서 럼피가 터져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지금 요즘은 다 사실 매몰지라는 게 일반 땅 매몰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나온 매몰지 사후 관리라는 게 저희가 FRP 통에다가 지금 그거를 지금 메모를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원래 이제 매몰지 관리 기간이 보통 3년인데 요즘은 그 6개월이 정도 지나면은 저희가 그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이거를 발굴을 해서 아예 소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버려요? 이거는 버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그 발굴 소멸 처리라는 게 이거를 그 전문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은 뭐 그 왕겨나 뭐 톱밥 이런 거랑 다 이렇게 뭐 비빈 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그 그러니까 비료화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하는 전문 업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예, 예. 올해 참여 인원 얼마 정도 됐는지 세부 내역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올해 한 거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한 동물 100여 명 정도 예, 같이 참여했습니다. 동물 등록제도 저희 안성시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축사를 재축하는 게 행정적으로 뭔가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예 없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 안성 그 건축가에서도 그 지금 그 농가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지금 그거를 건축사 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도와주려고 최대한 그거는 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거고 행정적으로 하시는 사항이고요. 예.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예, 예. 계속 발굴하셔서 최대한 예. 빨리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축산가에서 예, 예. 건축가랑 같이 열심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네, 혹시 그 축산농가 다니시면서 축산농가 좀 어렵습니다로 여쭤보면은 첫 번 답이 뭔지 아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뭔지 아시죠? 또 사료값 너무 올랐어요. 아, 그게 네, 다거든요. 알죠. 예, 공통점이고 예, 가장 예. 먼저 나오는 예, 대답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무슨 사일리지 지금 조사료 지금 지원하시죠? 네, 네. 연도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앞으로 이제 향후에 축산 농가도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 수입 조사료보다는 이제 국내 생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혹시 안성 지역도 향후에 내년엔 10억이지만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12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조사료가 공급이 돼야지 또 그런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또 혹시 조사료 수입되는 건 쿼터제입니까? 무제한 수입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쿼터제죠. 예, 예.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예, 예. 그걸 말씀드리고 이제 궁금한 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분 답변 주세요. 사일리지랑 헤일리지랑 건초 예, 예. 어떤 게 국내에서 사료로 가장 적합합니까? 뭐 비용이나 만들기 쉬운 절차가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요거 세 개 중에서요? 예. 사일리지가 좋다고 하는데 예, 아니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저희가 조사료가 보통 저희가 조사료 자급률 보통 한 80%라고는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자급하는 거는 거의 볏짚 조사료거든요. 볏짚이세요? 예, 그러니까는 볏짚 조사료를 빼면은 보통 이제 그래서 수입산 건초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거 빼면은 자급률이 한 3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수입이 꼭 사실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국내에서 예.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는 게 다죠. 가장 거기 많죠. 그렇죠. 그 예. 안성도 이제 특별하게 꼭 준비하셔야 될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경쟁력 예. 차원에서요. 네, 이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섭입니다.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축산 냄새 저감 사업을 해서 이제 통합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제일 큰 규모잖아요. 지금 예. 이게 현재 그 이부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뭐 공모 사업으로 60억 원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환원 사업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바이오가스를 이제 하려면은 저희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이제 기피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환경부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 데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6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그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가스 지금 사업이 저희가 착공을 한 2026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지금 뭐 설계가 다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적척성 검토 등 이제 그게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이행하는 기간인데요. 그거를 하면서 그 이제 친환경 에너지 타운 그것까지 같이 그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지금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그 이제 주민들이랑 같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올해인가요? 올해 저 독일을 같이 갔다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그 당시 독일 간 거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필요한 바이오가스 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많은 어떤 그 서로 그쪽하고 저희하고 약간 시스템이 틀려서 예. 근데 좀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좀 있나요? 그쪽에?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 같이 이제 독일에 갔다 와서 그게 이제 독일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보다 굉장히 지금 앞서가는 바이오가스 선진국인데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또 저희랑은 또 좀 여건이 또 다른 게 거기는 이제 그 부지가 넓고 그리고 이제 그 맞아요.
바이오가스를 할 수 있는 그 바이오매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랑은 좀 또 상황이 다른 면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독일에 다녀와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그 단계별이나 아니면은 장비별 뭐 그 공정별로 굉장히 저희가 그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분야의 활용을 접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환경공단이랑 같이 상의는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기본 설계에 어느 정도 그 저희 갔다 온 독일 그쪽에서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을 일부는 여기다 그 설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설을 뭐 그대로 담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 어차피 이제 입찰하고 하는 거고 또 국내에서도 또 많이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하기는 사실 어려웠어도 그쪽에서 이제 좋은 거를 저희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좀 비슷한 유사한 그 방안이라도 좀 찾아서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관심이 많이 우리 안성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또 이렇게 기피 시설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마을뿐만 아니라 진짜 이분들한테 좀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좀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환경과 지리 중에 그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환경 기초시설 주변에 학생들 그 장학금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환경과에서는 안 된다고 해갖고서 혹시 꼭 하셔갖고요.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네, 네. 이게 꼭 기금에 적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저희 행사 운영비 차량 임차 차량 한 240만 원 신규 들어온 거 있어요. 이건 어떻게 네. 사용하시려고? 지금은 이제 아까 저희 의원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이제 바이오가스 그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마을 분들이랑 사실 뭐 그 설명회도 하고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도 또 벤치마킹도 가곤 했지만 또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또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또 가시길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데 그 지금 또 새로 하고 있는 데들 있고 잘하고 있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모시고 벤치마킹을 가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같이 이제 하는 예산까지 이제 식비하고 간식비하고 같이 세우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돈농가 악취 측정 관리에서 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이라는데 공기관이 어느 공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기관이 저희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라고요. 예,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라고요. 그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그 전 양돈 농가에 대해서 냄새 측정 장치 그거를 구축을 했잖아요. ICT 냄새 그 냄새 측정 시스템이요. 그거를 지금 그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라는 경기도 산하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그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후 관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 농가에서 쓰는 유지 관리비를 저희가 지금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저희가 농가에다가 네. 지금 악취 관리 센서를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그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이제 유지 보수를 또 해야 돼요.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안 등 계속 관리를 해야 돼 가지고 그거를 지금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도 이제 하여튼 그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까지도 전체 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에서 다 해주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지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시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
뭐 환경과 쪽에서는 미세먼지 그 측정 시스템 구축해 놨듯이 저희가 지금 양돈농가 악취 관리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냄새는 농가에서 관리를 좀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만약에 농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그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이런 게 수치가 올라가면은 농가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걸 확인을 해서 농장에서 이제 악취 저감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축사에 그 소화기도 우리가 사줘요. 소화용구도 아까 그 말씀하신 자동 소화 용구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사줘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소농가보다도 지금 양돈 양계 농가들 그게 그 화재가 나는 일이 저희가 이제 축사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이상 노후화된 축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뭐 만약에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마철이나 아니면 습한 때 이런 때 화재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농가들이 그거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0%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체 재원 50%에 자부담 50 이렇게 예,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특별 뭐 신규로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탄소 중립 같은 경우 뭐 발효 사료 이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료를 그러면 저기 농가에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 발효 사료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탄소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 발효 사료를 그 먹이는 농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킬로그램당 400원 정도 되는데 그 단가가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걸 이제 농가들이 그거를 지금 사료하는 데다가 일부러 그거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별도로 또 사료를 좀 공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어쨌든 그 저탄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예산은 그 우리 그 지금 이제 폭설 관련돼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슬레이트요. 슬레이트. 예. 그게 이제 성면 포함된 슬레이트로 축사가 되어 있는 게 많죠. 저희가 지금 예전 저기 그 지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10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농가요? 예. 상당하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무너졌죠 이번에. 대부분 다 무너진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무너진 거에서 지금 전체 피해 농가가 지금 저희가 한 649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전체가 다 무너진 농가는 아니고 그 이제 전체가 다 무너진 농가보다는 이제 일부 무너진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체가 안 무너졌어도 어떻게 됐든 슬레이트로 된 지붕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이게 일단은 그 철거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철거도 전문 업체 불러서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도 전문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게 좀 긴급한 또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걸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혹시 저 축산정책과에서 대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환경과에서 지금 자원순환과요 참 자원순환과에서 그 요번에 이제 그 폭설에 대해서 피해 보신 분들에 있어서 폐기물의 일부 이제 지원하는 그거를 이제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국비가 이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지금 철거가 있고 처리가 있는데 철거비 지원은 아니고 처리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철거는 예. 농가에서 해야 된다. 철거에 대한 거는 농가에서 비용을 들여, 그러니까 전문 업체가 하는 거는 철거나 처리나 둘 다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예, 그 지금 처리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철거비에 대해서는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내년부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지금 지금 부서에서는 이게 협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원순환가에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럼? 예, 예, 그렇게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황 의원님은 다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축산정책과도. 예. 지금 그래서 예, 예, 지금 예. 농가들은 어떻게 됐든 처리를 빨리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예. 정확한 지침을 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저도 민원을 어제 우리 저 일요일 날 그 서한성 농협에서 또 받았는데 그 민원이 엄청 많아요. 축산 그 슬래트 관련된 게 또 이게 또 뭐 확인해 보니까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대책이 없어서 그 막 철거해도 옆에 그냥 쌓아놓고 덮어놓는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우리도 축산정책과도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관계 기관에 먼저 좀 선점을 그러니까 먼저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질의하시고 아니 협력을 좀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 피해 축산농가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지. 이거 뭐 솔직히 제가 보면 우리 축산정책과가 황윤 의원보다 늦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사업은 읍면동에 기존에 있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그 농가당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사업량이 읍면에도 굉장히 없어서 그거는 좀 신청이 이제 내년도로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 면이 있고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도 제가 오늘 그 환경과 팀장님이랑도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좀 회의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이번 폭설에 의해서 폐기물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철거는 어렵고 처리비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별도로 어쨌든 슬레이트 철거 한번 사업이 그 정확히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일 중요한 건 정확히 알아보고 신속하게 네. 농가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불편들 때문에 계속 민원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예, 예. 하여튼 먼저 하여튼 알아보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축산농가가 피해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떨렁 뭐 예비비 얼마 세워갖고 뭐 피해 복구라고 하는데 뭐 거의 언발에 오줌 넣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안성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거의 뭐 재난 수준인데 우리 지금 복구비 그냥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100만 원 뭐 이렇게 갖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재난 지역 선포된다고 해서 뭐 막대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대책을 좀 축산정책과에도 좀 세워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됐든 확보해서 그 관련된 우리 피해 농가들 그래도 재난지원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 지금 해봐야 뭐 장비대 농가당 뭐 5대 이내로 해서 지금 쓸 수 있게 18일까지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뭐 100만 원 이내 예, 예. 이게 뭐 중복되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저기하고 예, 예, 그건 가능합니다. 중복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폐축사 처리비 이 같은 경우는 폐사축 그러니까 뭐냐면 폐사축 처리비 같은 경우도 뭐 소는 뭐 30마리 30만 원 마리당 그렇게 지원하는 거 맞아요? 저희가 킬로그램당 단가로 그거는 다 지원합니다. 예. 킬로그램 예, 단가는 소는 돼지 30보다, 예, 돼지는 예. 300원 킬로그램당 예, 맞습니다. 300원 예. 하고 닭은 킬로그램당 600원이에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저리한 이것도 진짜 엄청 뭐 이거 그분들 뭐 다 죽었는데 이거 뭐 이 비용이 뭐 이렇게 택도 없는 거잖아요. 턱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일단은 안성시도 저는 자체적으로 피해 재난 지원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예? 본 예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추경 아무것도 없대는데 저는 조정을 해서라도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그 피해 농가들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해야 돼요. 지금 심각한데요. 아무도 이거 몰라요. 예? 시장님이 뭐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일단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도랑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선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거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지금 본 예산 이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성시는 지금.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지금. 이거 하여튼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들 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최대한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좀 산정을 좀 해주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축산정책과도 그런 고민을 지금 하실 때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네. 그 저희들도 계속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그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뭐 축산과 농업정책과 부서 자원순환과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문의해야 될 것들이 시민안전과 이렇게 산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과는 다 지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안성시 홈페이지든 어디든 그 부서별로 피해 보상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결정되고 정확해지면 그걸 부서별로 좀 우리가 일일이 다 매번 전화해서 물어보면 답변하는 공직자분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이러잖아요. 예. 시민분들도 힘드니까 그 전략에도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좀 공식적인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제안하셔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까 자원순환과 그 뭐지 슬레이트는 제가 어제 들은 것은 슬레이트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축사와 그 농업 시설이 아니라 일반 시설에 대한 얘긴데요. 거기에 철거나 지금 뭐 그 수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당장 급하지 않으면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이 원래 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에 신청을 해서 철거 및 수거를 해가도록 해라. 1평방미터당 27,000원 소요되는데 그 최대 540만 원까지 안성시가 무료로 해주는 건데 이 철거 자체도 전문 업체가 와서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행안부 지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안한 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정정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환경기초시설이 담당이 환경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로 예, 정정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이게 농가들만 심각해요. 지금 전혀 심각하지 않다.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접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뭐 시장님이나 저는 한가한 것 같아요. 너무 한가한 것 같아. 지금 재난 상황인데 재난 상황은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다들 머릿속에 딴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난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여야 따지지 말고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예산도 좀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그 재원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축산정책과도 그런 부분 예산 관련된 거 적극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저는 다시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우리 예산팀에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제가 보면 뭐 그 농가 우리 피해 농가 그냥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내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이상 뭐 질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